충격적인 자폭 이후 기적 같은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를 주목해 주십시오. 가파르게 추락하는 이 선 하나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무려 33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급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5조 2천억 원.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연구실이 문을 닫고 수만 명의 연구자들이 미래를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폭력적인 예산 삭감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곧바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는 인재 유출이라는 끔찍한 출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연구소들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두뇌들을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랬듯 절망의 순간에 해답을 찾아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공지능 인재 해외 순유출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노코어 연구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반격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파괴와 재건의 드라마, 그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울부짖던 연구자들의 절규를 그대로 옮긴 표현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2023년 대비 약 16.6%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환경은 말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30조 원이 넘던 R&D 예산이 순식간에 25조 원대로 추락하는 동안 연구실마다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신규 채용은 전면 동결됐습니다. 연구원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고 박사과정 학생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실리콘밸리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구호 아래 비효율적인 연구과제를 정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과제들은 성과 없이 예산만 소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칼날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AI 기반 침수 피해 통보 시스템 개발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마저 중단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시점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예산 부족으로 멈춰선 것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암 조기 진단, AI 시스템, 노인 치매 예측 알고리즘, 미세먼지 적감 기술, 신재생 에너지 효율화 연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미래와 직결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예산 삭감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몇 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성과를 버리고 연구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실시한 긴급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취약한 국내 박사 후 연구원 생태계로 인해 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외 기관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수행하는 방식이 두뇌 유출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교육받으며 수천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은 인재들이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미국과 중국으로 떠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국내에는 박사 후 연구원을 위한 일자리도 안정적인 연구비도 미래 전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MIT 박사 후 연구원으로 떠난 한 AI 연구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짜리 계약직으로 월 250만 원을 받으며 불안한 미래를 견디느니 미국에서 연간 7만 달러, 한화로 약 9천만 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연구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조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스탠포드로 떠난 컴퓨터 비전 전공 연구자의 말도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제 연구가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3년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예산이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스탠포드에서는 최소 5년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됩니다. 연구자로서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삭감 정책이 인재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R&D 예산 삭감은 단순히 연구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지탱할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통계는 냉혹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AI 분야 박사급 인력 중 약 200명이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키우는데 국가가 투입한 비용은 최소 1억 원이 넘습니다. 200억 원 이상의 국가 투자가 그냥 증발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 가치였습니다. 한 명의 뛰어난 AI 연구자는 수백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알고리즘 하나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통째로 외국에 선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로 떠난 의료 AI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개발하던 암 조기 진단 시스템은 한국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가 끊기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저는 하버드에서 미국 환자 데이터로 같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술이 미국 환자를 살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멍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 인재를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암흑기를 끝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이 총집결했습니다. 바로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등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이 주도한 이노코어 연구단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나서서 기획했고 한국연구재단이 전담 관리에 들어갔으며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략을 짰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 지원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이노코어 연구단의 핵심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격화되는 전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 국내 박사급 두뇌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로 나간 인재를 국내로 복귀시키며 더 나아가 해외 최고 인재까지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재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 처우였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연봉과 안정성으로 우리 인재를 빼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파격적인 처우였습니다. 최대 연간 9천만 원 이상의 인건비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이는 기존 박사후 연구원 처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기존에 연 3천만 원 수준이던 박사후 연구원 급여가 단숨에 3배로 뛴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노코어 연구단은 연구 환경, 경력 개발 경로, 산업계 연계 기회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해외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던 인재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노코어 연구단이 제시한 조건은 이랬습니다. 첫째, 최소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연구 기간 보장.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장비와 인프라 제공. 셋째, 국내 최고 기업들과의 산학연 협력 기회. 넷째, 교수 임용, 기업 진출, 연구소 정규직 전환 등 명확한 경력 경로. 다섯째, 해외 학회 참가, 국제 공동 연구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고가 나가자마자 전 세계에서 지원서가 쏟아졌습니다. MIT, 스탠포드, 하버드, 프린스턴, 버클리, 캠브리지, 옥스퍼드. 세계 최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연구자들이 귀국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텐센트 AI 연구소에서 연 2억 원 가까운 고액 연봉을 받던 연구자도, 일본 이화학 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던 연구자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명성을 쌓던 연구자도, 심지어 구글 딥마인드에서 스톡옵션까지 받던 연구자도 한국행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 연구자들도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인도 출신 AI 연구자, 중국 출신 컴퓨터 비전 전문가, 이란 출신 로보틱스 연구자 등이 한국의 연구 환경과 처우의 매력을 느끼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해외 인재 159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 박사급 인력 400명 임용 완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사의 길이 남을 대역 전극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리쇼어링, 즉 국내 우수 인재의 복귀였습니다. MIT에서 딥러닝 연구로 주목받던 김 박사,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비전 분야 핵심 논문을 발표한 이 박사,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AI 의료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던 박 박사, 버클리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연구하던 최 박사, 프린스턴에서 양자 컴퓨팅 기반 AI를 연구하던 정 박사. 이들을 포함해 총 56명의 국내 우수 인재가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MIT에서 돌아온 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아시안 연구자로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 리더가 되기까지 최소 10년은 걸리고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연구팀을 이끌고 국가적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자로 참여하며 삼성과 네이버 같은 글로벌 기업과 직접 협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연구가 실제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한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이 저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돌아온 이 박사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제 연구도 결국 구글이나 메타의 주가를 올리는 데 기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노코어에서는 제 기술이 한국의 중소기업을 돕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며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 사용됩니다. 연구자로서 이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노코어 연구단의 진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높은 연봉으로 인재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 한국이기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 한국에서 펼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유치한 159명 중에는 순수 외국인도 38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 출신 라비 박사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이 매력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출신 리 박사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아시아 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의 기술 수준과 생활 환경이 훌륭하다며 선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실질적인 지원으로 되살린 기술보국 프로젝트. 이는 단순한 인재 영입을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자존심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질문이 각국 과학기술부 장관들로부터 쏟아졌습니다. 인재 유출 위기를 이겨낸 대한민국의 괴물 같은 능력은 여기서 완성됩니다. 400명의 최고 두뇌들은 이제 단순히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LG AI 연구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카카오, 한화, 롯데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 및 실증 중심의 산업화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한국 R&D의 고질적 문제는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을 위한 논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을 써도 그것이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노코어 연구단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학연 협력을 핵심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들과 함께 차세대 초거대 AI 모델과 AI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은 자율주행 AI, 스마트홈 시스템, 로봇 비전 기술에 이들의 연구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설계, 온디바이스 AI,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최적화, AI 기반 품질 관리,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 내 AI 비서 개발에,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메모리와 AI 가속기 칩 설계에 이들의 연구 성과를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원들에게 명확한 경력 개발 경로가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이노코어 연구단은 단순히 2-3년짜리 임시직이 아닙니다. 이들은 산업계, 연구계, 학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형 성장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원은 연구단에서 산업계 기업으로 직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열려 있습니다. 학계를 꿈꾸는 연구원에게는 4대 과학기술원을 포함한 주요 대학의 교수 임용 추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연구에 집중하고 싶은 연구원에게는 정부 출연 연구소 선임급 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제로 첫 해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400명 중 32명이 이미 네이버, 삼성, LG 등 주요 기업으로 스카우트됐고 18명이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테크 등 주요 대학 교수로 임용됐으며 27명이 애트리, 키스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소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2년 차인 2026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안정적인 경력 경로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과거의 삭감은 단순히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절망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이노코어 연구단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5년 29조 6천억 원 대비 무려 5조 7천억 원, 비율로는 19.3%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삭감됐던 5조 2천억 원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 흔들린 연구 생태계를 정상 궤도에 올리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땜질이 아닙니다. 이는 시스템 붕괴를 바로잡는 대규모 재건입니다.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튼튼하고 더 넓으며 더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새로 짓는 수준의 투자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산 배분의 방향성입니다. 인재 양성과 유치에만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해외 석학 유치, 신진 연구자 지원, 박사후 연구원 처우 개선, 대학원생 장학금 확대 등 인재 중심의 투자가 핵심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원칙을 정부가 명확히 인식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시설이 있어도 뛰어난 인재가 없으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고의 인재만 확보하면 그들이 알아서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조 1천억 원을 지역 R&D에 집중 투자하여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이 과학기술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대구의 AI 메디컬 클러스터, 광주의 AI 로봇 산업단지, 부산의 AI 해양기술센터, 대전의 AI 반도체 연구단지 등이 이 예산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PBS, 즉 성과중심 보상제 폐지를 추진하며 기본 연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PBS는 단기 성과에 매몰되어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해쳤습니다. 3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1년차에 논문이 안 나오면 다음 해 예산이 깎이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장기적 관점의 혁신적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연구자들은 안전한 주제만 선택하고 확실하게 논문 나올 연구만 하게 됩니다. 진짜 혁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때 나옵니다. PBS를 폐지하고 기본 연구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연구자들은 이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 연구 과제 수를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약 8,000개로 줄었던 기초 연구 과제가 2026년에는 1만 2,000개 수준으로 회복될 예정입니다. 이 재건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노코어 연구단 1기의 성공을 바탕으로 2기, 3기가 연속적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박사급 인력이 안정적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에 유입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이노코어 2기로 500명 추가 영입이 계획되어 있고 2027년에는 3기로 600명이 목표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AI뿐만 아니라 바이오, 양자 컴퓨팅, 신소재, 우주항공, 미래 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로 이노코어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총 2,000명 규모의 최고급 연구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 이노코어가 2026년 하반기 출범 예정이며 유전자 치료, 재생의료, 맞춤형 신약 개발 등에 집중합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가 중심이 되어 퀀텀 이노코어를 만들고 양자 알고리즘, 양자 암호, 양자 센서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는 에어로 이노코어가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 기술, 우주 인터넷 시스템을 연구하게 됩니다. 신소재 분야에서는 포스텍과 연세대가 중심이 되어 머티리얼 이노코어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탄소 중립 소재, 초전도 물질을 개발합니다. 우리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이 재건이야말로 뜻밖의 대박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최고의 인재를 확보한 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한국은 이제 그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인재 확보 전략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도 한국의 이노코어 모델은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초래한 R&D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인재 유출이라는 상흔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33년 만에 최대 예산 삭감, 5조 2천억 원이 증발한 암흑의 시간, 200명이 넘는 AI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와 중국으로 떠나던 출혈의 시기. 그 시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연구실에 불이 꺼지고 박사과정 학생들이 좌절하고 박사 후 연구원들이 미래를 포기하던 그 어두운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랬듯 위기 속에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강력한 재정 투입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고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노코어 연구단이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35조 3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인재를 불러들이고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재건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MIT에서 돌아온 김 박사의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한국에 돌아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구비 지원이나 인재 영입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재건을 완수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울과 평양의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부산과 원산의 기업들이 협력하며 판문점에 세계 최대 AI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백두산과 한라산을 잇는 양자 통신망이 구축되는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혁신 생태계가 됩니다. 8천만 인구,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결합된 통일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학기술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 미래는 결코 먼 꿈이 아닙니다. 이노코어 연구단의 성공이 증명했듯 우리에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과 AI로 세계를 선도할 차례입니다. 그 여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숨겨진 진실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놀라운 반격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통일 대한민국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